강지훈 대한그룹의 젊은 회장은 화려한 결혼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빛나는 샹들리에와 웅장한 꽃장식이 가득한 홀은 마치 거대한 새장 같았다. 그의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서윤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저 전략적 제휴의 상징일 뿐이었다. 감정도 애정도 없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거래. 이 거래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일련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직원이자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여겨졌던 COO 박진환이 수십억 규모의 비자금 스캔들에 휘말렸다. 박진환은 지훈의 할아버지, 즉 전임 회장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기에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넘어 그룹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할아버지가 꺼내든 카드는 오래된 거래처인 서우건설과의 전략적 합병을 통한 위기 모면이었다. 그리고 그 합병의 핵심 조건은 바로 서우건설의 외동딸 서윤지와의 결혼이었다. 지훈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낱 사업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과 대한그룹의 미래가 너의 손에 달려있다는 냉정한 한마디에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지만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온 것이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쏟아졌지만 지훈은 차가운 강철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눈은 오직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위기관리팀과의 회의를 준비할 생각뿐이었다. 그는 옆에 선 윤지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꾸며진 인형 같았다. 조용하고 표정이 없었다. 그 어떤 흥분이나 기쁨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침묵했다. 지훈은 굳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부로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이 결혼은 순전히 비즈니스입니다. 내게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윤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해서 지훈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떠한 실망이나 상처도 읽을 수 없었다. 대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묘한 미소를 발견했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롱도 아니었다.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을 마침내 마주한 사람의 미소 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저 역시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저에게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대답은 지훈의 마음속에 미약한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그런 그의 모습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담겨 있었다. 마치 그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10년 전 그가 우연히 마주쳤던 한 사람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에게 도움을 구했던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찰나의 기억일 뿐. 그는 금세 자신의 생각에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훈은 윤지와 함께 지훈의 대저택으로 향하는 채 올랐다. 차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아름다움을 볼 여유가 없었다. 지훈은 핸드폰을 켜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 관련 메시지와 긴급 보고서를 확인했다. 그는 최대한 그녀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고요한 존재감이 자꾸만 그의 신경을 긁었다. 참다 못한 지훈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왜 이 결혼을 수락했습니까?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혼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회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윤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목적이라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파트너의 딸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이 나의 회사에 해를 끼친다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강지훈 씨. 저의 목적은 당신의 회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것입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지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진환 스캔들로 복잡했다. 그는 이 결혼이 단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대저택에 도착한 후 지훈은 그녀에게 집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며 별개의 공간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윤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동일하기보다는 이해와 수용의 표정에 가까웠다. 그날 밤 지훈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박진환 스캔들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박진환 개인의 비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무언가 더 큰 배우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 배우가 그룹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등골이 서늘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새벽 2시 지훈은 자료를 정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는 커피를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그는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그곳에는 윤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를 향해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여자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결혼이라는 명분 아래 이 집에 들어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은 소리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윤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강지훈 씨의 보안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솔직해서 지훈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왜 내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습니까? 당신은 박진환 이사가 대외적으로는 단순한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윤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 그는 당신의 그룹 내부 시스템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가 말하는 방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서윤지 씨, 지훈은 더 이상 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당신이 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윤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아직 저를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모르는 것처럼 당신이 잃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 역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지훈의 팔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가 욱신거렸다. 그것은 10년 전 그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소녀를 구하다 생긴 상처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떠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녀가 자신을 만지는 순간에도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흉터 위에 머물자 그는 그제야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말한 잃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그날의 사건을 보았다. 그녀는 바로 그 소녀였다. 그날 밤 윤지의 방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지훈은 꼼짝없이 서서 그녀를 응시했고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잊으려고 애썼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었던 팔의 흉터가 이제 막 결혼한 낯선 여자에 의해 만져지고 되살아났다. 이 갑작스러운 연결고리는 그의 이성적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이 결혼이 냉정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10년 전, 그날의 윤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거두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네, 저입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한 사실인 양 간단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강지훈 씨,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자신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윤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신부나 정치적 바둑판의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꽁꽁 숨겨두었던 과거의 기억이자 유령이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믿기 어렵고 우연의 일치라 그는 즉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요?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를 믿으셨을까요? 윤지는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10년 전에 당신이 구했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강지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기나 음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남아있는 의심의 흔적을 훑어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을 타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가장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의심했을 것이다. 의심은 수년간의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를 거치며 그의 본성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녀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이용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사랑 없는 결혼을 감수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점은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럼 당신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나를 돕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돕겠다는 겁니까? 박진환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돕겠습니다. 윤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비리는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전 제 가족을 잃게 만든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윤지의 말은 지훈에게 전기 충격과도 같았다. 그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졌다. 교통사고, 윤지 가족의 죽음, 그리고 박진환의 비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10년 전 비리 의혹으로 인해 대한그룹이 취소해야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당시 박진환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하급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이 우연의 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우는 단호하고 살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은 없습니다. 윤진은 인정했다. 제가 가진 것은 흩어진 조각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그가 숨겨놓은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박진환을 추적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항상 대한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최고위층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대한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있었다. 외부 공격과 내부 스파이 모두를 막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내 시스템에 침투하려고 했군요. 네. 윤진은 숨기지 않았다. 제가 찾고 있는 증거를 찾으려면 최고 수준의 접근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견고했습니다. 당신이 아주 잘 구축했더군요. 그녀는 감탄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지훈의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부인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구축한 시스템을 뚫으려 했던 여자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신부가 아니라 전문가였다. 내가 돕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결정했다. 당신이 나의 은인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그룹을 망치려 한 놈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날 밤부터 그들의 가짜 언자, 아마 결혼 생활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냉정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은밀하고 전략적인 동맹이 되었다. 지훈과 윤진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협력했다. 낮에는 여전히 사랑에 빠진 신혼부부처럼 행동하며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가짜 달콤한 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이 꺼진 후 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동지가 되었다. 윤진은 회장의 아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그룹의 제한 구역들을 자유롭게 오갔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러 왔다. 는 핑계로 지훈의 사무실에 들러 대한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순진한 재벌가 아가씨의 가면 아래 그녀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 그녀의 지능과 예리함은 지훈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기술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심리를 분석하는 능력까지 갖추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작업을 도왔다. 그는 그의 충실한 부하인 법무팀장 이수민에게 박진환에 대한 내부 조사를 비밀리에 지시했다. 그는 또한 박진환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용히 제거하며 그들의 계획을 위한 길을 닦았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했다. 그들은 박진환이 혼자가 아니며 지훈의 부하들 중에도 내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윤진은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다. 강지훈 씨, 그녀가 긴장한 목소리로 불렀다. 박진환이 사용한 해외 비밀 계좌를 찾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SNK 글로벌이라는 유령 회사와 수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믿기 힘든 숫자를 보았다. SNK 글로벌. 이 회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안의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금 세탁 전문 유령 회사입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해보니 박진환뿐만 아니라 익숙한 이름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김승호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지훈은 즉시 얼굴을 찌푸렸다. 김승호는 수년 동안 그를 따르던 나이든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항상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우는 늘 뭔가 미심쩍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윤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자서명과 IP 주소를 대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김승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박진환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훈에게 또다시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분노 대신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좋아요. 김승호부터 시작합시다.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추적합시다. 그때부터 그들의 계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들은 박진환뿐만 아니라 교활하고 힘있는 김승호와도 맞서야 했다. 두 사람은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이 일했다. 새로운 단서를 찾을 때마다 그들의 신뢰와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지훈이 윤지의 재능에 감탄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용기 결단력 그리고 올곧은 마음의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은인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삶의 동반자임을 서서히 깨달았다. 그는 오랫동안 느껴왔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늦은 밤 그들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 지훈은 우연히 윤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그 흉터, 그는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윤지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사고였어요. 그날 교통사고로 생긴 것입니까? 지훈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유리 조각에 베였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흉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을 온전히 구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사고로 죽었을 줄 알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지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저를 구했어요. 저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략적 동맹이 아닌 비극적인 과거와 복잡한 현재를 공유하는 두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였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나 복수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래보다도 더 튼튼한 끈이 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는 이 결혼이 비록 잘못된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올바른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과거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진실은 지훈과 윤지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사적인 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두 전략적 파트너의 협력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얽혀 있었던 두 영혼의 나눔과 신뢰였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여전히 매우 험난했다. 박진환은 쉽게 굴복할 상대가 아니었다. 김승호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훈은 전략을 바꿨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김승호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까지 했다. 지훈은 김승호가 그룹 내에서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훈은 김승호와 몇몇 이사회 멤버들을 집으로 초대해 친밀한 파티를 열었다. 이는 신뢰를 다지고 그를 방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승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자신의 승진을 위한 기회라고 믿었다. 강 회장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김 이사님. 지훈은 예측 불가능한 예의 바른 미소로 답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저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님을 믿습니다. 윤진은 단순하지만 세련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지훈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김승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승호는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지훈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들여온 쓸모없는 아가씨, 예쁜 인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로 이 여자가 자신을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훈이 손님들과 대화하는 동안 윤지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정원을 둘러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지훈의 사무실로 몰래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김승호가 그의 오만함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 지훈의 시스템에 접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정을 설치해 두었다. 그리고 윤지의 예상대로 파티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김승호는 몰래 접객실을 떠나 지훈의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그는 전자잠금 장치를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작은 기기를 꺼내 근처 벽에 숨겨진 USB 포트에 꽂고 조작하기 시작했다. 태블릿 화면을 통해 멀리서 지켜보던 윤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군. 그녀는 속삭였다. 김승호의 모든 행동은 시간 위치 그리고 그가 수행한 모든 작업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김승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티로 돌아왔지만 그는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했고 대신 그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바로 그가 사용한 기기의 IP 주소와 식별 코드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윤지는 역추적에 성공했고 김승호와 박진환 사이에 오간 일련의 비밀 거래들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해외 계좌로 송금된 엄청난 금액의 자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윤지는 함께 앉아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지훈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재정 보고서를 위조하고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박진환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부패 네트워크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단순히 합법적인 상업적 거래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 부패 사건을 10년 전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요. 지훈은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10년은 긴 시간이고 모든 증거는 이미 사라졌을 텐데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윤지가 말했다. SNK 글로벌. 그 유령 회사는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저는 그들의 거래를 추적했고 해외에 있는 한 개인에게 지급된 특별한 큰 금액의 지불 내역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것이 침묵을 지키기 위해 돈을 받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은 그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마치 탐정 같군요. 그는 말했다. 그럼 우리의 계획은 뭡니까? 윤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 기술을 이용해 SNK 글로벌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할 겁니다.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을 이용해 박진환과 김승호를 잡아둘 기회를 주지 마세요. 계획이 실행되었다. 지훈은 재정위기 논의를 구실로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고 그 시각 윤지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수많은 복잡한 보안 시스템에 침투해 보았지만 SNK 글로벌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도전이었다. 그것은 여러 겹의 보안 장벽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미로와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한 겹 한 겹을 뚫을 때마다 그녀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그녀는 시스템에 침입했다. 그녀는 수많은 파일을 훑어보았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암호화된 비밀 폴더.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박진환과 김승호가 증거를 없애는 것에 대해 그리고 중요한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화 통화를 발견했다. 더 끔찍한 것은 박진환이 김승호에게 이 일을 실행하라고 직접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김 이사, 녹음 파일에서 박진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부동산 프로젝트, 어떤 증거도 남겨서는 안 돼.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이 모든 것을 목격했어. 그들을 처리해. 그리고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 말을 듣자 윤지는 숨을 멈췄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목격했고 그것이 그들이 쫓기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대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박진환이 그들을 해친 장본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침내 발견했다.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윤지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뭔가 찾았습니까?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지훈은 그것을 들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분노, 고통, 그리고 깊은 실망감. 그는 박진환을 믿고 형제처럼 여겼지만 그는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잔인한 악마였다. 그는 또한 윤지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의도적인 범죄였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훈은 살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윤지는 눈물을 닦으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복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끔찍한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지훈과 윤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지의 복수 계획에 불을 지폈던 증오심이 이제는 지훈에게도 짐이 되었다. 그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비록 직접적인 가담은 아니었지만 그가 수장으로 있는 회사가 윤지 부모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초래하고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박진환에 대한 그의 맹목적인 신뢰가 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미안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손을 들어 윤지의 뺨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대한그룹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박진환은 우리 둘을 모두 속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그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곧 행동을 개시할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단호해졌다. 맞아요. 그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모든 이사회 멤버와 언론을 부를 거예요. 모두 앞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할 겁니다. 안 돼요. 윤지가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요. 그는 당신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내부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해치거나 증거를 없애라고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한 계획이 필요해요. 지훈은 윤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지능과 신중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함정을 파는 겁니다. 윤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당신은 부상당한 척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릴 거예요. 그러면 박진환은 방심할 겁니다. 그는 당신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전면에 나서서 그룹의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나타날 겁니다. 지훈은 놀랐다. 당신이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그와 맞설 수 있습니까?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으셨나요?
윤지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보안 전문가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윤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 회장이 운동 중 가벼운 사고로 입원했다는 뉴스가 모든 신문에 퍼져나갔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즉시 폭락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박진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지훈을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정대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진환은 자신감 있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이 지훈을 대신해 임시로 그룹을 이끌고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영웅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는 탐욕과 교활함이 가득했다. 저는 대안을 신속하게 올바른 궤도로 되돌릴 것입니다. 박진환은 카메라 앞에서 자만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한그룹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가짜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이사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대한그룹은 강력하고 정직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한 젊은 여자가 연단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어 권위와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박진환은 얼굴이 변하며 놀랐다. 저는 강지훈 회장의 아내 서윤지입니다. 그녀는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대신해 당신이 숨기려고 했던 몇 가지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박진환은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을 경멸했던 한 여자가 자신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저는 사업에 대해 알 필요가 없어요. 윤지는 입술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면 됩니다. 그녀가 손을 들자 그녀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즉시 켜졌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김 이사, 어떤 증거도 남겨서는 안 돼. 그들을 처리해. 그리고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박진환의 목소리는 선명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홀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박진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증오심 가득한 눈빛으로 윤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이사님, 윤지가 말했다. 저는 진실을 찾았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 해외 은행 계좌 그리고 김승호와 관련된 증거들도 모두 관련 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진환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다가서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를 제압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끝이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여 박진환을 체포했다. 기자회견은 혼란 속에서 끝났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윤지는 연단에 홀로 섰다. 그녀는 지쳤지만 평온해 보였다. 10년간의 한이 풀린 것이다. 바로 그때 지훈이 홀로 들어섰다. 그는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다. 그는 윤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 해냈어요. 그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윤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잘 해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그들의 첫 키스였다. 거래가 아닌 약속이었다. 그들의 삶과 대한그룹을 함께 재건하고 오랜 상처 위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대한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다. 박진환과 김승호의 몰락은 그룹의 큰 타격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필요한 정화 과정이기도 했다. 지우는 빠르게 상황을 안정시켰다. 그는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회사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중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어둠의 음모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준 서윤지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윤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아래 더 이상 이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 굳건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복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썩어가던 대한그룹을 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형이 아니라 강하고 재능이 있으며 용감한 여성임을 증명했다. 그들의 구원의 결혼 이야기는 모든 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훈과 윤지에게 삶은 비즈니스에서의 성공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지훈은 윤지를 어릴 적 방문했던 장소들로 데려가 자신의 추억 그리고 회장직에 오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배웠다. 윤지도 그에게 사고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가족 없이 믿을 사람 없이 고아원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기술을 독학하며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지훈과 윤지는 달빛 아래 정원에 앉아 있었다. 윤지야, 지훈이 불렀다.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윤지는 달빛 아래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 결혼이 저에게 진실과 정의를 찾도록 도와주었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찾도록 도와주었으니까요. 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제 삶이 오직 대한그룹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상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다른 어떤 여성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단호함을 보았다. 윤지도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첫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가 정직하지만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 결혼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모든 매듭은 풀렸다. 지훈과 윤재는 더 이상 명목상의 부부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이겨내고 위험에 맞섰으며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 대한그룹의 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모든 부패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재능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중요한 위치에 임명했다. 그는 또한 윤지의 부모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윤지는 지훈의 도움으로 자신의 사이버 보안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온라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악당들로부터 보호했다. 어느 낭만적인 오후 지훈과 윤지는 지훈의 사무실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윤지야, 사랑해. 나는 당신을 찾았고 당신을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윤지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저도 그래요, 지훈 씨. 사랑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잘못된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결말로 끝이 났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사랑을 찾았으며 오래된 상처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운명적인 사랑의 증거가 되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대한그룹의 재건 과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라 신뢰와 용서에 대한 교훈이었다. 박진환과 김승호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공개한 후 지훈은 대중의 강한 반응에 직면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사건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일련의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으며 그룹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죄송합니다. 지훈은 생방송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저는 제 그룹을 내부로부터 부패하려는 자들로부터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신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대한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투명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후회는 점차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그는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박진환과 관련된 사람들을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제거하며 전체적인 관리 구조를 바꿨다. 그는 젊고 재능이 있으며 도덕적인 사람들을 리더의 위치에 앉혔다. 한편 윤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를 지원했다. 그녀는 지훈의 강력한 오른팔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사이버 보안 지식을 활용해 박진환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자들의 보복성 공격으로부터 대안의 시스템을 보호했다. 또한 그녀는 그가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남아있는 허점과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를 찾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전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윤지는 갑자기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트워크는 아직 건재하다.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을 것이다. 윤지는 즉시 등골에 한기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대안의 시스템을 추적하다가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했다. 바이러스가 시스템에 심어져 있었지만 즉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지 활성화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큰일 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수집한 증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 할 것 같아요.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왜 지금이죠? 경찰이 이미 박진환을 체포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윤지가 말했다. 박진환은 체포되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네트워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배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윤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려고 애썼다. 지훈은 걱정스럽게 그녀의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이 실패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윤지가 말했다. 그들이 저를 찾으면 위험해질 거예요. 안 됩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두고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했다. 윤지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그녀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 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그녀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공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IP 주소까지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 IP 주소는 교외의 한 고급 빌라로 이어졌다. 지훈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특공대가 출동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삭제하려던 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대한의 이사회 고위 멤버이자 김승호의 형인 김원호였다. 김원호는 박진환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 배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은폐해왔다. 그는 항상 지훈에게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사실은 위험한 배신자였다. 마침내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다. 경찰은 김원호와 네트워크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체포했다. 대한그룹은 진정으로 정화되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지훈과 윤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지쳤지만 마음속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다. 다시는 당신을 내 곁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윤지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윤지는 미소 지었다. 저도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집을 찾았으니까요. 그들의 결혼은 거래로 시작되었지만 러브스토리로 끝이 났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정직과 용기가 악을 항상 이기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김원호와 그의 네트워크가 몰락하면서 대한그룹의 어두운 한 챕터는 끝이 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지훈과 윤지에게 있어 전쟁은 아직 진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즈니스 전장에서 개인적인 싸움, 즉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한 싸움으로 변했다. 복수를 달성한 후 윤지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1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위험에 맞설 필요도 없었다. 평온한 삶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부모님을 잃었고 그들을 위해 복수했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그녀의 눈에 깊이 숨겨진 슬픔을 보았다. 그는 복수가 상실의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어릴 적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작은 해변 마을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잊었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그들이 해변을 거닐며 말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요. 윤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럴 수 없어요.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과 함께 살았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과 함께 그것을 짊어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해변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지훈은 윤지를 위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그녀와 함께 낚시를 가고 작은 마을 길을 걷고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함께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꿈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대한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가 내리는 밤 그들이 작은 통나무집에 앉아 있을 때 윤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교통사고를 재현하는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서 빛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달래주었다. 괜찮아요. 마음껏 울어요. 모든 것을 털어내세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 그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의 사랑이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10년 전에 그녀를 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어둠으로부터 그녀를 구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날 밤 이후 윤지는 변했다. 그녀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부분이었다. 그들은
해변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돌아왔을 때 두 사람 모두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에 복귀했다. 지우는 대안의 재건을 계속했고 윤지는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사이버 보안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을 때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윤지, 우리는 결혼했지만 진정한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어요. 우리 둘만을 위한 결혼식을 다시 올릴까요? 다른 사람은 초대하지 않고. 윤지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평화를 찾았던 해변에서 둘만을 위한 단순한 결혼식을 올렸다. 지우는 하얀 정장을 입었고 윤지는 단순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정략 결혼의 맹세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맹세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보호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을 맹세합니다. 지우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으며 당신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윤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석양 아래서 키스했고 그것은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영원한 사랑 이야기로 끝이 났다.